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우리 정책이 경제단데 네, 정책 얘기해야지. 정책 얘기해야 돼요. 그냥 끝나겠어. 잘못하면. 벌써. 일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는 바로 끝내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지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기존에 했던 거를 이번 여기에서 뒤집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무기를 지원하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우회적으로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손 뗄 테니까 우리는 덜 지원할 테니까 니들이라도 나토 지금 다른 유럽 회원국들도 지금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잘했어요.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거의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트럼프 됐다고? 갑자기 우리는 지원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어쨌든 올해 내에 어쨌든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만나겠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거기에서는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확고하게 의지를 밝히는가 중요해요. 원론적인 얘기만 나온다라는 거는 트럼프 1월 20일에 이제 시작하면은 아예 틀어버릴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참모들의 바보는 아니에요. 참모들의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맞춰 나가려고 할 겁니다. 네. 통화는 벌써 했잖아요. 당선이 나고 네. 그렇죠. 트럼프 당선이 나고.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를 한다면 어제 발언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분명하게 뭐 무기를 갖다가 제공하겠다라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네. 북한이 거기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또 트럼프가 집권을 했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끝내겠다는 예. 거. 그 지원을 멈추는 거는 거의 뭐 이 전쟁이 거의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거고.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푸틴과 맺어왔던 관계들 그런 것들을 또 따진다면은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랑 마치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자기가 트럼프랑 케미가 잘 맞을 거다. 즉흥성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그냥 즉흥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계산된 즉흥성이고 그러게, 맞아요. 정말 이익을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수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보기에는 털어먹기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형국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빈으로 초대해가지고 약간 대우를 해주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대우를 해주고 이런다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방위비 분담이든 뭐 그 이상이든 지금 뭐든 다 자신의 이익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까. 우리의 이익을 내주는 네, 거죠. 우리의 우리 거. 이익을. 예, 자신의 이익. 맞아요. 지키기 자신의 위해서.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맞아.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것을 얘기네. 양보할지 중요한 그런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걸 굉장히 그 눈에 불 켜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만 첨언하자면은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갔을 때 근데 굉장히 친분을 과시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골프 카트 자기가 맞아. 운전하면서 굿드라이버. 굿드라이버 그 사진 뭐 기억나요. 어깨 동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영국산 소에 주로 영국산 전 세계 소들의 광우병 파동이 있었고 전 세계의 국가들이 18개월 이상 된 소와 그리고 소 부속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입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타격을 입으니까 한국이 전격적으로 내가 조지 부시 친구인데 이명박이 갑자기 수입하겠다고 해서 광우병 파동 한국에서 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래서 촛불 시위로 이어진 촛불 시위로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제 뒷산 올라가서 아침 이슬 뭐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수습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 이슬 들었다고. 이게 굉장히 저는 데자뷰 같이 떠오른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친한 척 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트럼프는 얘기했듯이 즉흥성이 있지만 그 즉흥성은 계산된 거고 본인에게 정치적 이득이 되거나 경제적인 이득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100억 달러. 100억 달러는 솔직히 13조 원이 말이 돼. 13조 6천억이 말이 됩니까? 지금 1조 한 3천억 원 뭐 되고 내후년에도 1조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협상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덜컥 받아버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사실 자기도 아니잖아요. 자기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적 마인드라는 게 윤석열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게다가 참모가 김태우야.
이게 되게 저는 심각합니다. 김태효부터 잘라야 돼요. 김태효부터 잘라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바뀐 기조가 진짜 보이려면 김태효부터 잘라야 돼요. 지금 안 김태호 바뀐 차장은 어떻게든 미국에 매달려서 같이 가야 한다. 뭘 내주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는 있죠. 친미주의자고 친일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일. 그 사람이 저기 논문 예전에 썼던 거 보면은 일본하고 상호 군수조약 맺어야 된다고 논문에 써놨어요. 군사동맹 수준으로 군사동맹에 가자는 쉽게 얘기를 하면 상호 군수조약은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하면 오면은 우리가 물자 대주고 우리 군대가 만약에 일본 땅 밟으면 물자 대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군대 이제 거의 스와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아직도 앉아있다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예. MB 때 그래도 당시 쇠고기 협상을 이렇게 무리하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미 FTA를 조기 타결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경제 747 공약도 지키려는 그러니까 나름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보수 정부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보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있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또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랑 단순 비교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수가 아니죠. 네. 진보의 오야붕. 문재인 정부의 충신. 트럼프 당선이 나고 통화한 내용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들으셨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통화한 내용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눈에 들리는 게 조선업 얘기를 했는데 어제 최승병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미국의 해군이 너무나 약해져서 지금 미국은 지금 이 해군의 군함을 수리조차 못한 상황이래요. 제조업 기반이 다 무너져서. 그래서 제조업이 필요한데 한국의 조선업이 거기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활용해서 해군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노림수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들 얘기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포인트가 딱 들렸어요. 사실 이게 너무 짧은 통화라서 여기에 저는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의례적으로 사실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그러니까 한참 이제 대선 이제 막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캠페인 시작했을 때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가 밀사처럼 가가지고 그 트럼프 후보 측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직 총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너희한테 줄을 대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동맹 그러니까 미일 동맹 그렇게 강구하다고 하지만은 이미 이제 작업에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그나마 트럼프랑 가까웠거나 트럼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가 자주 되고 이런 것들이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활용을 못해요. 이게 너무 진짜. 적대적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도 써가지고 이거를 써야죠. 뭔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어. 정권은 뭐 사실은 그거는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박근혜 사람 썼느냐 다 적폐니까 서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아쉽다. 뭐가 됐든. 지금은 국익을 중심으로 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안이 아까 방위비 분담금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 FTA 다시 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랫동안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해왔던 거고 그리고 IRA 보조금 이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 지으면 지금 뭐 수십조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 9조 주기로 했던 건데 이거는 뭐 거의 깎일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협상의 대상이잖아요. 이런 거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이든 정부 때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한 건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 일본에게 여러 이제 그 많이 내주는 듯한 뭐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일본에게 내주는 것의 노림수가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좀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오랜 염원이었거든요. 한일 동맹 체계, 특히 군사 동맹 수준을 격상시켜가지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전략 지역으로 삼는 게 굉장히 미국의 이해랑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미국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지렛대가 아닌가라는 초반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얻어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도 더 굉장히 고도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 나오는 뭐
칩스법, IRA, 뭐 한미 FTA 이런 사안들이 다 굉장히 지금 불확실해요. 물론 IRA에서 한국이 받을 수 있는, 특히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이런 것들 분명히 깎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보호무역주의예요. 저는 이제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은 둘 다 이제 조폭인데 하나는 약간 기업화된 조폭 뭐 이런 느낌에는 한쪽은 그러니까 일단은 우통부터 까는 거지. 그러니까 빤스만 입고 덤비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문신 여기 착하게 살자. 뭐 거의 그 수준이니까 민주당은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주식회사 만들어 놓은 조폭, 요즘 조폭이 다 선진화돼가지고 다 법률 들이대고 막 이런 거면은 여기는 다짜 못짜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딱 쓰고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 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막 저는 이게 진짜 신박했는데 듣고 보니까 설득된 게 있어. TSMC도 이제 보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대만 지금 중국이 침공한다라고 하는데 니네 나라 너 맞아, TSMC 맞아. 너희 망할 거 아니야? 야 그래서 안전한 미국 땅에 지금 들어와서 공장을 세웠는데 니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니들한테 돈을 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거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도 똑같이 해요. 야 니네 한반도 지금 언제 지금 거기 머리에 폭탄 떨어질지 모르는데 야 삼성전자 니들이 돈 내야지. 현대차도 똑같아요. 난 근데 들으면서 설득이 되더라고. 협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현대차도 뭐 감세 엄청 받으면서 가서 공장 투자했는데 그거 뭐 다시 세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다. 사실은 가뜩이나 저쪽에 우리나라에 투자가 돼서 우리나라에 고용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돈이 미국에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뭐 그렇죠. 기업으로 보면은 그게 기업이 돈을 번 거긴 하지만은 지금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오르는 이유도 그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게 지금 그 현지에서 있고 뭐 여러 개 뭐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환율도 굉장히 걱정된다 지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시죠. 네. 또 이제 진짜 시간이... 기지개 켜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김학균 센터장님이 금방 나와서 말씀해 주실 거라서. 네, 지난 8월에 대통령께서 아마 그 민생 브리핑이셨나요? 아마 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영국의 어떤 언론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성과를 나열하면서 이 경제가 이렇게 좋은 거를 한국인들 본인들만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소개하면서 한국 경제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표현을 하셨는데 어제는 블록버스터급에서 이제 기지개로 키는 걸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됐네요. 톤 다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말도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황당한 경제 인식인가.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작년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수출이 작년보다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나오고 지금 우리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그만큼 내수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수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감세, 지금 세수 펑크 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재정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수단들 중에서 이 내수가 단계적으로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저는 이 결국에는 우리가 김건희니 뭐니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많지만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대파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이 결국 국민들의 민심은 이 경제와 살림살이 때문에 저는 더 난리 날 수 있는 상황이 더 올 거라고 보고 김준임 평론가님이 어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지킬 거다. 예, 임기 지키고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임기 끝까지 한다고. 지킬 거다라고 그럴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높다. 한 80% 된다. 그렇게 저는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끌어내릴 만한 이 검찰이 또 특검이 안 되니까 끌어내릴 만한 아주 그 특정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 못 지킬 것 같다. 국민들이 분노할 것 같다. 이 어제 기자회견이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는 이제 바이럴의 시작이에요. 바이럴의 시작. 이게 계속 더 분위기가 올 수도 있다. 못 지킬 것 같다. 평론가님은 마지막으로. 어제 저 윤석열 대통령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내수 진작 방향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눈이 번쩍 뜨였어요. 혹시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생 지원금이라도 주나? 그 뒤에서 얘기한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나 전기세 보조, 택배비 지원이 있다. 이건 누가 택배비를 지원 안 해줘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영업자가 서울은 5개 중에 하나가 지금 폐업이에요. 무슨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조금인데 저는 희망의 단초는 봤어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이제 건전재정을 쓴 외피를 쓴 이 감세 이거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인데 3분기 경제 성장률 0.1%, 2분기 마이너스 0.2 기록했는데 이래도 안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다 진짜 들어가야 돼요. 한강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관료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발언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한마디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경제 이렇게 블록버스터급입니다 하면은 재정을 많이 쓰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돼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말씀대로 톤다운을 한 건 맞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진짜 유일하게 내가 재정을 좀 유일하게 쓸까? 기대를 하는 게 요거야. 요거. 건전재정 기조를 조금 바꿔볼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댓글 중에서 승량공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핵심은 소수파가 국정 운영하려면 전광판을 잘 보면서 과학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다음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수파가 집권하는 것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정부 사람이라도 트럼프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으면 데려다 외교 참모를 쓰고 경제도 건전재정 내가 굉장히 많이 주장하긴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재정을 투입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국정쇄신이 아닌가 정책적인 측면에선 이런 생각을 두 분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정치 얘기를 시작했지만 훈훈하게 정책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